안녕하세요. KEA 북카페 담당자 고연정입니다. 저희 북카페는요, 그동안 부인 회원들이 각자 집에서 소장했던 책들을 도네이션 하면서 북카페를 채우고 있는데요. 물론 최신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책들은 아니지만 숨은 보물처럼 좋은 책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리면서 또 이 책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긍정적 상상, 자기 암시라는 책인데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라는 이 말을 하루에 20번씩 되풀이하면 목표가 이루어지고 바라던 성공이 이루어진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굳은 의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상상이라고 하네요. 이 책은 1922년에 발간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작가 에미 쿠에는 학자라기보다는 평생을 자신의 진료소에서 환자를 돌본 치료사로 그의 사상과 요법이 당시로는 설명하기 힘든 수많은 치료 사례를 낳으면서도 학계와 종교계에선 질시의 눈총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년 가까운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지금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이론은 시간을 내서 살펴보아도 될 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암시를 하며 살아간대요. 이 책의 작가 쿠에는 자기 암시의 절대 원칙으로 3가지를 각인시킵니다. 첫째,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반드시 상상이 승리한다. 둘째, 자신과 주변을 다스리는 모든 힘의 원천은 자기 내부에 있다. 셋째, 날마다 자신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소리내어 되뇌어라입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분으로 제1부는 자기 암시란 무엇인지, 자기 암시는 어떤 힘을 가졌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제2부는 의식적 자기 암시의 수행법과 효과 치료를 위한 자기 암시 수행법을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제3부는 생활 속에서 자기 암시를 수행할 수 있는 11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의사가 환자에게 적용하면 좋은 내용의 책인 것 같습니다. 자기암시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전혀 다른 2개의 자아, 곧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의식적 자아 속에는 매우 불확실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지만 무의식적 자아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극히 작고 하찮은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법처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게다가 귀도 얇아서 들리는 대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뇌와 몸의 각 구성들 사이에 중간 매개 역할이 무의식의 몫이고, 무의식의 작용을 상상이라고 부르면 상상이 바로 늘 우리의 의지에 반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상상과 의지 사이에는 늘 적대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의지와 상상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의지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자유로이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늘 당당히 여기는 의지는 상상에게 항상 자리를 양보한다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불면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잠을 자려고 온갖 의지를 다하면 다할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잊었던 어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쓸수록 그 이름은 모호해지고,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핸들을 꼭 쥐고 넘어질까 두려워하다 장애물이 나오면 이를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만 자전거는 장애물을 향해 돌진하고,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 고생할 때 참으면 참을수록 웃음이 더 심하게 터져 나오는 경험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각기 다른 상황들 속의 마음들은 잠을 자고 싶어. 그런데 못 잘 거야. 저 장애물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부딪히겠지? 이름이 뭐더라? 아, 생각해내지 못할 거야. 이처럼 의지와 상상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늘 예외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는 의지를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 우리는 상상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꼭두각시 노름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상이란 마치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 말에게는 제갈과 고삐가 필요하듯
마부가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데 성공만 하면 이 말은 마부가 원하는 곳으로 순순히 가게 되는 것처럼 나를 거스릴 수 없어 보이는 이 상상이란 존재를 말을 길들이듯 제어하는 방법으로 의식적 자기 암시를 드디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식적 자기 암시를 배우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배우듯 글을 배우듯 그 요령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 자기 암시를 통해 무의식적 자가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 최상의 관리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정신적, 육체적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도덕적 문제도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자기 암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교육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지는데 아이를 갖고 수주일이 지난 한 여성이 장차 태어날 자기 아이의 성별 혹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하고 바라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그런 바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윽고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소망하던 그런 성별과 특질을 갖추고 있을 것이랍니다. 자기에게 행해졌던 좋은 암시를 유순하게 받아들여서 태어난 아이는 계속해서 이 암시를 자기의 암시로 발전시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주도해가는 자질을 갖추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은 그 대부분이 타인의 본보기나 말의 암시에 의해서 전환된 자기 암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교육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좋은 자기 암시를 아이에게 일으키게 하려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 자세로 부드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하면 아이는 권위에 반항하려는 마음을 잊고 유순한 자세를 갖게 된답니다. 특히 난폭하고 잔인한 언동은 절대로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언동은 암시가 되어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에게는 잔인하게 해도 된다는 자기 암시를 아이에게 불러일으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욕설도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남의 흉을 보는 경우도 피해야 하고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라는 이런 식의 꾸지람은 지금 꾸중을 받고 있는 이 일을 어린이 속에 더욱 강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아이 곁에서 공부, 편안한 잠, 건강, 정신집중 등 아이에게 필요한 덕목이나 습관을 15회 내지 20회 나지막히 반복한 후 아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주의하여 아이 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무의식에 닿게 되어 유순하게 믿는 경향이 있어서 이 지극히 간단한 이런 배려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암시라는 단어는 몹시 어렵게 들리지만 그 앞에 자기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자신감을 줍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 나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밤 잠자기 전 눈을 감고 성공을 위한 주문을 20번 반복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 말을 한다. 둘째,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기 암시의 말을 반복해서 한다. 셋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자기 암시의 문구 또는 그림을 붙여서 계속 시각화한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습관처럼 주문처럼 되풀이한다. 자기 암시를 수행할 때 의지에 의한 노력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자기 암시 수행법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요. 첫째, 스스로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목표를 정하라. 삶의 목표는 있는가? 어찌 도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물어보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긍정적인 측면을 있기 마련이니 두려움을 멈추고 자신감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긴장을 풀어라. 긴장이 풀린 이완 상태에서 던지는 암시가 더 효과적이고 무의식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 차츰 고요해지고 있다. 고요해지고 있다. 셋째, 상상하라. 원하는 상태를 가능한 한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넷째, 집중하라. 처음에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말을 통해 자신의 상상이 실현되고 성공으로 나아간다고 계속 상상하라. 다섯째, 매일 긍정적인 암시를 반복하라. 의심을 없애고 결과를 조급히 기다리지 말고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식적 노력은 하지 말고 상상의 결과는 상상의 힘으로 단련됩니다. 여섯 번째, 늘 유지하라.
암시의 상태를 몸과 마음에 선언하라. 우리의 무의식적 전체가 이 간단한 긍정적 선언을 수행할 것이다. 다음은 생활 속에서 자기 암시를 수행할 수 있는 17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나를 위한 11가지 습관, 또는 새로운 나를 위한 10가지 행동 규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라.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시작하라. 긍정적인 질문을 던져라. 스트레스를 지배하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을 파악하라. 자부심을 가져라. 적극적으로 변화하라. 용기를 부여하라. 낙관론자가 되라. 목표를 설정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암시. 하지만 자기 암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자기 암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암시를 하느라 지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자기 암시를 쉽게 하는 특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가령 나는 내일부터 지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뇌는 지각만 기억하고, 이런 거는 긍정형 문구로 바꿔야 한대요. 나는 내일부터 일찍 출근할 거야. 또 두 번째, 잠재의식의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긍정 모드로 바꿔야 한대요. 사람의 기억에 정서를 입히는 기능을 하고, 동물의 뇌라고 일컬어지는 기쁨, 공포, 분노 등의 감정을 담당하는 이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편도체를 매일 자기 암시를 할 때 유쾌 모드로 바꿔야 하고, 기분을 즐겁게 해서 자기 암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NLP, Neuro Logistic Programming을 활용해서 동영상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에밀 쿠의 격언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생각은 없는 병도 만든다. 의식적인 자기 암시를 할 때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확신을 갖고 행해라. 절대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기만 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 자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환경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늘 쉽다고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필요한 이상의 힘을 쏟지 마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에 10배, 20배의 힘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낭비이다. 신뢰, 확신, 인내를 동반한 의식적인 자기 암시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현된다. 변치 않은 신념을 갖고 늘 고양시켜라. 커다란 진지함을 지녀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타인의 복을 늘 기원하라. 오늘부터 한번 해보죠.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에 조금씩 다가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